네. 법무부 장관님, 네네. 경찰청에서도 같이 들어주십시오. 제가 오늘 위원장님과 함께 청주지검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검사장님과 차장검사님과 이제 1시간 3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요. 그 법무부에서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 저희한테도 설명을 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통신영장 기각에서 납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. 이 제3의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아서 기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? 네,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카톡 대화가 있다는 겁니다.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카톡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데려와라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게 한 대여섯 건 정도 영장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근데 다른 자료를 같이 보니까 피해자는 그런 피의자의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.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다.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없다. 그래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.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 안 데려간 거는 다행인 일이죠, 그래도. 그런데 이 피의자는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이잖아요. 다른 사람을 더 성매수를 하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것이 그 채팅에서 저는 대단히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아니라 이 피해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 최영종 사건에서는 애초에 피해자 만난 게 채팅 어플 통해서 만난 거예요. 그러면 채팅 어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다가 이 피해자를 만난 거지 않겠습니까?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아동, 청소년 성매수 사건들은 이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, 이 채팅 어플은 그러니까 한 명을 표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뿌리는 거거든요. 가해자들이 막 뿌리다가 한 명 걸리면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통신영장을 기각했을 때 피해자가 그 유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하는 게 이 성착취 사건에 맞나?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인가? 이게 저는 걸리더라고요. 그 부분에서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좀 계속 실수가 나거나 헛다리를 짚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. 네, 국수본도 마찬가지, 경찰청도 마찬가지인데요. 저 언론에서는 사실 성매매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성매매보다는 이제 성인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아동과 성인이 동등한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?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려고 한 거고 이거는 대단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요. 네, 뭐 강간입니다. 의제 강간. 네, 의제 강간도 있고요. 성매매보다는 성매수, 의제 강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사건을 좀 명확하게 짚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요. 이 피해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법을 개정해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은 처벌과 선도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 아동, 보호해야 되는 청소년 이렇게 명확하게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이 성착취, 의제 강간, 성매수라는 걸 분명하게 하면서 이런 사건의 경향 특징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통신영장 바로 조금 더 돼야 된다고 보고요. 이따가 한 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이 정치권이 좀 연루가 되어 있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? 국민의힘의 김진모 당협위원장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김진모 당협위원장이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전 좀 문제라고 봅니다. 피의자 최영중 씨의 거짓말을 반복해주고 있어요. 이 당협위원장, 이 사람이.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수 있다. 이런 말을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이 최영중 씨가 지금 담배 사줄 테니까 유인한 거 아닙니까? 담배를 못 사는 미성년인 걸 알면서 접근을 해놓고 최영중 씨도 나 미성년인지 몰랐어 이러고 있는데 이 국힘의 김진모 당협위원장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수 있다. 성매수 관계 아니다.
두 사람 알고 지내던 관계다. 이런 식으로 지금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. 조금만 1분만 더 드리세요. 이 지역에서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이용해서 덮어주려고 하거나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면서 그걸 보도로 접하는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피해자는 부모님이 신고를 처음 하신 거예요. 대단히 취약한 위치에 있고 부모님이 피해자를 설득해서 이거는 진술도 하고 해야 된다 했는데 피해자는 상당히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 있단 말입니다. 근데 이런 2차 가해성 발언이 있고 지금 대단히 좀 언론 보도화도 많이 된 상황에서 좀 피해자 보호가 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. 여기에 좀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나 어떤 좀 어떤 지침을 좀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먼저 어쨌든 사건과 관련해 갖고 통신영장 그 기각본과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찰과 좀 긴밀히 협력을 해 갖고 또 재신청하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지금 피의자 지금 신병이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. 처음엔 뭐 자살할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피의자의 아버지가 뭐 빨리 구속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구속의 필요성 같은 게 좀 덜 소명돼 갖고서 협의하에 이게 접수가 취소된 것 같은데 피의자 신병이 좀 경찰과 함께 좀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검찰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. 관련해 갖고 피해자도 이 사건이 이게 외부에 드러나고 하면서 굉장한 어떤 정신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의 그 우리 인권팀들과 의논해 갖고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